요즘 우리는 정말 바쁘게 살아간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24시간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다. 아침에는 알람이 무섭게 울리고 출근 준비를 서두르다 보면 어느새 허겁지겁 집을 나서게 되는 게 일상이다. 이후에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의 일정을 체크하고 그 일정을 채우기 위해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인다. 직장에서는 업무에 치이고 마감 기한에 쫓기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몸은 점차 지쳐간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거나 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근육이 뭉치고 아프며 그야말로 돌덩이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 30분 이상의 시간을 내기는 쉽지 않다. 스트레칭 좀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은 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만 실천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을 위한 빠른 스트레칭, 루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는 5에서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점심 식사 후, 저녁 자기 전에 누구나 할 수 있다. 우선 아침에 잘 일어났다면 침대에서 가볍게 몸을 풀기 시작할 수 있다. 누워서 기지개를 크게 펴고 양손을 머리 위로 뻗은 다음 발끝까지 쭉 늘려준다. 그러고 나서 양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으면서 허리를 살짝 위로 들어 올려도 좋다. 이런 작은 습관만으로도 몸의 긴장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도 업무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스트레칭도 많다. 의자에 앉아있을 땐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목을 좌우로 돌려준다. 팔을 위로 뻗어 쭉 펴주는 동작 역시 도움이 된다. 전신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상체와 하체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작은 동작들은 지친 몸을 상당히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 혹은 주말에도 이 루틴을 느긋하게 즐겨도 된다. 좀 더 시간이 많을 때는 유튜브에서 간단한 요가 영상을 틀어보거나 공원에서 산책하며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 특히 자연과 함께하는 스트레칭은 도심 속 공해에 찌든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결국 중요한 건 스트레칭을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작은 시간이지만 정기적인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한 변화를 가져온다. 스트레칭으로 충분한 관절 운동과 근육 이완을 경험한 이후 우리는 더욱 에너지 넘치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어 우리 몸을 돌보는 이 작은 루틴이 바쁜 현대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다. 결국 우리의 건강과 행복은 지금 바로 앉아있는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최근 몇 년 동안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이 두 가지 단어로 요약되는 이 다이어트 방법은 처음에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원리를 알고 나면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먼저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기본은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고 지방 섭취를 늘려 체내에서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케토시스 상태에 돌입하게 되며 이는 간이 지방산을 분해하여 케톤을 생성하고 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이제 케토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할 때 잘하는 사람들은 물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케토 독감으로 불리는 초기 증상을 겪는다는 점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는 몸이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피로감, 두통, 메스꺼움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선택하기 전에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다이어트 방식은 지방 섭취를 극대화하므로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무리한 단백질 및 지방 섭취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한 후 시작해야 합니다. 식단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신체에 일정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토 다이어트에 적응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양의 불균형을 피하려면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채소 섭취를 강조하지만 전통적인 탄수화물이 많은 채소들은 제한적으로 섭취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이 적은 녹색잎 채소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단기적으로 빠른 체중 감량이 가능하므로 일부에게는 기적의 다이어트로 불리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체중 감량 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요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체중 감량은 장기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를 동반해야 하며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 물론 효과적이지만
충분한 정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행에 따라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목표를 명확히 한 후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때 사람들은 중금속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지 못했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류는 점점 더 많은 양의 중금속들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 건강에 큰 위협이 되었다. 다행히도 자연은 항상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중금속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는 5가지 슈퍼푸드에 대한 이야기다. 1. 클로렐라. 이 초록색 미세조류는 자연의 결정체라고 불린다. 클로렐라는 그 작은 몸속에 놀라운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하는 효능으로 유명하다. 일본에서는 일부 산업지역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클로렐라가 사용되기도 했는데, 클로렐라의 세포벽이 중금속을 흡착하여 안전하게 대변으로 배출되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 결과 클로렐라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독을 위한 자연 요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2. 고수. 우리의 일상적인 요리에 자주 등장하는 고수는 그 향긋한 맛뿐만 아니라 놀라운 해독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 작은 허브는 중금속을 포함한 독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며 특히 수은과 같은 독성 물질을 신체에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몇몇 연구에서는 고수가 수은과 납을 제거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고수의 생리 활성 성분 덕분이라 전해진다. 3. 스피루리나. 이 또 다른 미세조류는 우주비행사들조차 애용한다는 이유로 슈퍼푸드라는 칭호를 받고 있다. 스피루리나는 체내에서 중금속을 흡착하여 배출하는데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한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신체의 자연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금속으로 인한 활성산소 피해를 줄여준다. 스피루리나는 많은 건강 애호가들이 매일 섭취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해독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4. 양배추. 수세기 동안 여러 문화권에서 기적의 치료제로 여겨진 양배추는 중금속 해독의 비밀병기 중 하나다. 양배추에는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으며 이는 신장을 통해 중금속의 제거를 돕는다. 뿐만 아니라 양배추에는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제와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금속의 신체 적응을 최소화시킨다. 5. 마늘. 마늘은 중금속 해독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은 중금속의 결합하여 해로움을 줄이고 체외로 배출되도록 도와준다. 특히 마늘은 납 중독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는 중금속 노출의 한 번의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진다. 이 5가지 슈퍼푸드는 단순한 트렌드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며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자연의 선물이다. 중금속의 위험은 여전하지만 이러한 식품들은 우리의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줄 강력한 동맹자로 자리 잡고 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우리는 이 슈퍼푸드들을 요리의 조미료로 또는 매일의 식단에 포함시켜보는 것이 어떨까? 4번째 이야기. 아침 공복에 무엇을 마셔야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좌중하게 되는 아침 루틴의 중심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한다. 아침은 황제처럼 이라는 말이 있다. 하루의 시작부터 몸에 좋은 것들을 챙겨 먹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아침 공복에 들어가는 첫 음료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본격적으로 아침 공복에 마시면 좋은 5가지 음료를 소개하기 전에 공복의 상태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의 의미를 잠시 짚어보겠다. 공복은 단순히 배가 고픈 상태를 넘어 긴 시간의 휴식 후 신체가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 어떤 음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신체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자극으로 순조롭게 시스템을 깨어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료는 따뜻한 레몬물이다. 레몬물은 오랜 시간 아침 공복에 권장되어 온 클래식한 음료 중 하나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따뜻한 물에 레몬을 몇 방울 짜 넣으면 산뜻한 시작과 함께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 식사 전에 소화를 도울 뿐 아니라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2번째는 녹차다. 녹차는 그 유익한 항산화 특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공복에 마시는 녹차는 몸의 염증을 줄이고 대사를 증진시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의 체질에 따라 적절한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 차는 몇 세기 동안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건강차로 사랑받아온 마법의 잎이다. 3번째는 적당히 미지근한 꿀물이다. 특히 야생꿀을 사용하면 더욱 좋다. 꿀은 자연의 감로수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 다량의 항균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며 공복에 마시면 위벽을 보호해준다. 꿀물의 달콤함이 하루의 시작을 한층 더 밝게 만들어줄 것이다. 4번째 음료는 알로에
베라 주스다.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지만 알로에 베라는 그 지친 위장을 부드럽게 달래주는 천연 음료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소화력을 개선하고 피부 건강도 돕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알로에 베라를 처음 시도하는 경우 적은 양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료는 면역력에 특별히 좋은 아침을 위한 사과 식초물이다. 사과 식초 역시 공복에 마시면 체내의 pH 밸런스를 맞춰주고 소화를 돕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식초의 강한 맛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물에 적당히 희석하여 마시는 것이 좋고, 이는 체중 감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음료들은 단순히 아침 공복에 마시라는 추천을 뛰어넘어 각자의 필요와 생활 패턴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5가지 모두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한 걸음을 내딛게 해줄 수 있는 귀중한 동반자들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한 가지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작은 변화가 결국 커다란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